네, 과연 80대 고령의 할머니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자,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임방글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바로 질문 드리죠. 자,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할머니가 사이다에다가 농약을 탔다는 겁니까? 네, 지금 가장 쟁점이 두 가지죠. 변호인 쪽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할머니가 드링크제를 구입을 했거나 농약을 어떻게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된 사이다 병에 어떻게 탔느냐. 이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또 본인이 시인한 사실이 없다. 간접 증거밖에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검찰 측,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500여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농약, 메소밀 성분의 농약을 집안이라든가 전동 스쿠터, 그다음에 옷 호주머니 안쪽 이런 곳에서 21개소에서 발견이 된 그런 흔적들. 그리고 이제 그 구급차가 출동을 했을 때 할머니들이 방 안에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싣고 가는 걸 보고도 전혀 모른 척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이장이 두 번째 왔을 때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쓰러졌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결국 검찰에서 할머니의 손이라든가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곳에서 메소밀 성분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걸 물으니까 본인은 결국 거품을 울고 쓰러진 할머니를 만져서 닦아주느라고 그랬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거품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이 안 됐죠. 이런 측면. 그리고 이제 거짓말 탐지기, 소위 말하면 폴리그래프라는 이런 거짓말 탐지기에도 허위 반응이 나왔던 이런 것들을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 제시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예. 피고인의 변호인단 그리고 검사들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달리는데 지금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까? 이 사건에서. 우선 그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게 변호인 측에서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는 첫 번째고요. 직접 증거가 없다. 직접 증거가 없다. 예를 들면 본인의 자백이 없는 한 뭐 그 농약을 타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은 뭐 농약을 산 사람을 사는 모습을 본 그 목격자가 나온다든지 어쨌든 직접적인 그런 증언이나 그 물적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듯이 굉장히 이 범행을 입증할 만한 간접 증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전히 직접 증거는 없다라는 점과 어허. 변호인 측에서도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살인 사건에서는 범행 동기가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살인 동기가 여의치 않다는 뭐 겁니다. 화투 치다가 잠깐 화나서 나갔다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는 그렇죠. 거죠. 검찰 측에서는 그 전날 화투를 하면서 좀 심하게 다퉜다라는 그 제3자의 진술을 이제 증거로 내밀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냥 뭐 낯선 사람도 아니고 쭉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같이 살았던 그렇죠. 정말 다 친한 사람들이거든요. 과연 그 화투로 인한 그런 분쟁만으로 이 6명이나 되는 사람을 사상할 만큼 그 정도의 그 범행 동기를 제공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할머니를 유죄로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이 범행 동기도 이번 국민참여 재판에서 많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이 사건 보면서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좀 궁금했던 거는 아니 82살이시잖아요. 82세의 할머니가 저렇게 끝까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저질러 놨다면 아니 그게 좀 가능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다릅니까? 사실 그 사례를 들어보면 충남 보령에서 75세 된 남편이 60대 후반의 부인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 그 갈등의 이유가 뭐냐면 읍내에 있는 요식업소 여주인과 어떤 바람을 피운다 이런 얘기를 82세, 83세 된 부부가 얘기를 해줬다. 여기에 앙심을 먹고 결국 이번에 문제가 된 그런 농약을 탑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3사람이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충남 보령 독극물 사건인데 그것도 지금 그 당시 70대 된 그 남편이 행위가 있는 건데 지금 많은 사례들 보면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역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계속 반복되는 그 하투놀이라든가 반복된 갈등이 결국은 개인적으로 보면 죽일 의사는 없었지만 최소한 상해 정도는 마음을 먹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경험칙이 있는데 예. 아마 그런 측면이 결국은 결과가 가중하게 나와버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쪽에서 보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 할머니가 범인이라는 게 맞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예.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제 자백하십시오. 자백해야 형이 더 낮춰집니다라고 이제 변호인 측이 설명을 해도 그래도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 할머니의 심리를 뭘까 생각해 보면요. 예.
아무래도 본인보다는 자식들. 그렇죠. 자식, 손자들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범행을 시인했을 경우에 자식과 그 손자들에게 갈 어떤 불이익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대한 어떤 미안함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받을 그런 피해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끝까지 그냥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배심원 7명이 이제 유무죄를 판단하죠. 네, 유무죄와 그다음에 유죄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 양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게 됩니다. 거기에 재판부 판결이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하지만 현재 추세는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배심원의 판단이 앞으로 5일간 계속된 재판 과정에서의 판단이 이 할머니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템 살펴보겠습니다.